안녕하십니까. 독서덕후입니다. 잘 지내고 계셨나요? 제가 오늘은 수요와 입주를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사이트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사용을 해보면서 너무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보고 있어요. 제가 이게 보면서 이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미래를 잘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결정을 한다면 더 괜찮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구입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게 뭘까 생각해 봤는데요. 한 5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맨 처음에는 입지, 두 번째는 그다음 일자리, 세 번째는 교통, 네 번째는 학군, 그다음에 5번째는 커뮤니티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요 5가지로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게 가장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최고의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부동산 고수라서 이 주소만 딱 봐도 주소로도 딱 확인을 해도 이 지역에 대해서 다 안다 그러면 너무 괜찮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저는 그렇게 보는 눈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도 대충 요 정도면 괜찮겠다 이 정도는 있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공신력 있는 사이트를 가지고 확인해 보는 게 가장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 지인이라는 사이트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요즘에 생각하는 건데요. 예전에는 뭐 이렇게 아파트의 컨디션이라든지 어떤 구조라든지 아니면 그쪽에 뭐 좋다고 생각하면 내가 좋다고 생각하면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생각이 안 들고 전체적으로 보았고 여기가 미래에 가치가 있는 곳인지 나중에 여기가 상승할 곳인지 이게 가장 궁금하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마스크 가격에 대한 생각이 들었어요. 마스크 가격이 맨 처음에는 1,000원이었어요. 근데 수요가 많아지면서 5배까지 오르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뭐 수요를 알고 뭐 이게 코로나가 날 걸 알고 산 건 아니지만 그때 황사 때문에 마스크를 구입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때는 한 500원 정도에 구입했던 것 같아요. 1,000원 미만이었던 것 같은데 그 정확한 금액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한 500원 정도에 구입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10배 가격이 된 거잖아요. 제가 그때 한 개를 사는 것보다 박스채 사는 게 너무 싸다고 생각을 해서 박스채 구입을 했었어요. 그때 구입을 하고선 정말 후회를 많이 했었어요. 그동안 1년 동안 거의 안 쓰고 놔두고 있다가 요번에 참 유용하게 쓰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었다면 정말 이거를 그냥 후회 없이 가감하게 사지 않았을까, 더 많이 사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부동산 계약 같은 경우에는 매수하는 사람하고 매도하는 사람이 만나서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매수하는 사람이 뭐 선택지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집의 선택지가 많다면 같은 조건이라면 가격이 낮은 데를 구입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매도하는 사람이라면 내 집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한다면 저라도 가격을 올리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가격을 올려서 협상을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은 결정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요를 너무 알고 싶었고 입주 물량도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부동산 지인 사이트를 보면서 제가 확인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해요. 부동산 지인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제 사이트를 만들었는지 제가 확인해 봤는데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입주 같은 경우에는 청약홈이라든지 온라인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이제 입주 물량을 가지고 측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수요 같은 경우에는 장기 주택 종합 계획 인구 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 인구를 가지고 토대로 해가지고는 자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자료를 확인할 때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 자료를 만들었는지를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공신력 있는 자료를 가지고 이걸 확인했구나 그러면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부동산 지인 사이트를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네이버에서 부동산 지인이라고 이렇게 치게 되면 부동산 사이트로 들어가게 돼요. 여기 보면 뭐 네이버로 로그인을 하거나 카카오톡으로 로그인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카카오톡 로그인을 해서 제가 들어가고 저는 여러 가지 빅데이터가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도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확인을 하려고 해요. 그래갖고 여기를 들어가고 차트를 보시면 맨 처음에 나오는 차트가 있어요. 연도별로 나와 있는 차트가 있는데 거기를 보시면 저희가 그림상으로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2017년서부터 2019년도까지는 정말 입주 물량이 많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2021년서부터 2023년까지는 정말 물량이 없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큰 카테고리를 가지고 확인을 한다면 정확하게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지역별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지역별로 확인할 때는 여기 과잉, 적정, 초과, 부족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과잉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걸 보면서 이 지역이 과잉이구나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내가 만약에 수원이다 하면 수원에도 구가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럼 밑에 가갖고 그 구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입주 물량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하더라도 그래도 요거를 확인해 보고선 내가 매도 시기를 잡는 방법을 좀 이렇게 계획을 세운다면 그래도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드린다면 제가 만약에 2020년도에 집을 사고 싶어요. 근데 보니까 서울, 대구, 부산, 인천, 광주 같은 경우에는 정말 2020년도에 보니까 과잉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요번에 사갖고 그때 팔게 된다면 팔거나 아니면 전세를 다시 주거나 하게 된다면 가격을 그렇게 높게 받지는 못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전월세를 연장을 할 때 역전세가 날 수 있구나 최악의 경우에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제가 지금 사서 2022년도에 만약에 거기가 물량이 부족한 지역이라고 한다면 내가 팔아도 되겠구나 매도 시기를 잡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 물량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전세를 좀 올려서 받아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선도 정확하게는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대충 그리고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이트를 보면서 제가 입주 물량을 이렇게 확인하면서 이런 거를 가지고 참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새 아파트를 전월세를 주기 위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입주 물량은 많으니까 정말 전월세를 주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친한 부동산 인근 사장님께 여쭤봤었거든요. 그랬더니 사장님 하시는 말씀이 정말 입주 물량에는 장사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헬리우시티도 맨 처음에 입주할 때 집주인들이 마음고생이 정말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보면서 정말 입주와 수요 같은 경우에는 정말 확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요. 저도 잠 못 자는 경우가 많이 생겼어요. 그렇지만 정말 존엄하게 버티면서 제가 기다리면서 우리 이제 세입자분들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잘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정말 요번에 강적은 정말 코로나였어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변수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변수들이 많이 생기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확인을 하고 들어간다면 좀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알아보는 게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확인해 보시는 시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책이라든지 강의를 들으면서 세 가지로 투자할 때 이런 거를 생각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내 집을 마련하는 사람이라면 별로 상관이 없겠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지역을 가고 적당한 금액을 가지고 산다면 정말 괜찮긴 하겠지만 투자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이라면 세 가지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부동산은 사이클이 있잖아요.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고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동안 오르지 않았던 지역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와 전세가가 그렇게 차이 안 나는 갭 차이가 많이 안 나는 지역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입주 물량이 미래의 입주 물량이 별로 없는 곳으로 선택하는 게 가장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부동산은 알면 알수록 까말까지록 정말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좀 알겠다 싶다가도 지금 보면서 또 어려워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하지만 그래도 계속 공부하면서 제가 알아가면서 좋은 내용들이 있으면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도 알려드리고 싶고요. 저도 재테크를 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수요와 입주 물량을 확인하는 사이트를 알려드렸고요. 다음에도 또 다른 좋은 정보를 가지고 구독자 여러분들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